자, 그럼 다음 들어갈게요. 이게 바로 시선의 불일치예요. 아까 알려줬죠?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시선의 불일치는 어떤 이유로 생긴다 그랬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시선의 불일치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맞아요. 카메라, 힌트는 가상선이에요. 그럼 뭐가 있죠? 맞아요. 180도요. 180도 법칙을 지키지 않아서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나갈게요. 카메라 가상선 180도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시선이 어떻게 되는가? 대답을 적으면 되겠죠? 시선에 불일치가 온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맞아요. 가상선을 지키지 않으면 시선에 불일치가 와요. 이해할 수 있죠? 핸드폰으로 다양하게 앵글을 찍어서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교로 돌아와서 저랑 같이 수업할 때 집에서 미리 이렇게 집에 있는 작은 피규어 같은 거 놓고 찍기 연습을 좀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행위의 일치. 이건 뭐냐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항상 있는 일인데요. 이 사이즈로만 촬영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인물도 봐야 되고 여기에 있는 인물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공 배우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것만 이렇게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클로즈업, CU 촬영을 따로 해서 두 개를 더하기 편집을 해요. 근데 이 편집을 할 때요, 어느 지점에서 두 개가 연결될 거냐라는 건데요. 행위의 일치는 이 지금 남자 배우가 브라보 하면서 팔을 벌리고 있죠. 그럼 벌리고 있을 때 팔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점에서 이동하고 있는 중간을 잘라서 편집을 이어붙이면 편집이 감쪽같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동작 중간에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 클로즈업과 그 다음 사이즈, 리샷이 됐든 아니면 익스트림 클로즈업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사이즈 이런 거를 쓸 때도 항상 액션이 있는 자리를 찾아서 연결해서 붙인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이론을 보는 것보다 직접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보면 진짜 쉬워요. 나중에 같이 해봐요. 이건 선생님이 집에서 한번 찍어본 거예요. 이렇게 풀샷을 찍고 타이트하게 당겨온 미디움 샷이나 클로즈업 샷을 찍었을 때 얘가 팔이 올라가 있는 동작을 했다고 치면 이 다음 사이즈도 팔이 내려와 있으면 안 되고 팔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갔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행위의 일치, 액션 매치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사이즈가 다른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할 때는 어떤 법칙을 써야 하느냐? 정답이 뭐죠? 행위의 일치예요. 사이즈가 다른 촬영을 해서 두 컷을 편집으로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행위의 일치 지점을 찾아야 된다. 이게 세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원래 학교에선 제가 수업을 할 때 이제 제가 가르쳐준 이론에 맞춰서 촬영해보기 해갖고 친구 얼굴을 카메라에 담아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화면 크기도 찍어보고 180도, 30도 법칙도 찍어보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무슨 촬영을 집에서 연습을 하느냐? 피규어 아니면 동생 아니면 엄마 다 좋아요. 사이즈별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놓은 것들을 180도 알려준 거면 180도 반대쪽 가서 한번 찍어서 진짜 편집하면 이상한가? 이런 것들을 찍어보고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당장에 제출하진 않아도 되는데 꼭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다음 시간부터 저랑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으로 키네마스터 앱을 깔아서요.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요. 이걸로 간단한 편집을 할 거예요. 간단한 편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촬영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 소스를 제가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개인별 숙제는요. 아까 말한 대로 피규어도 좋고 가족도 좋으니까 오늘 배운 카메라 앵글별로 동영상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동영상을 찍어 놓은 최소 3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3개 정도의 소스가 있으면 그 소스로 저랑 같이 다음 시간부터 키네마스터로 편집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다음 수업 전까지 촬영, 동영상 촬영이에요. 3개. 그러면 3컷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3컷을 찍는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키네마스터를 설치한다. 그래서 그 설치된 키네마스터 안에 본인이 찍은 동영상 넣어본다. 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동영상 길이를 너무 길게 찍지 마세요.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는데 영상이 너무 소스가 길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하나당 길이는 2분을 절대 넘지 않는다. 그러면 3개 정도니까 총 6분이 되겠죠. 자, 숙제예요. 개인별 숙제. 총 3개 영상을 찍는 거예요. 하나당 영상은 2분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3개의 영상 소스를 찍은 걸 가지고 저랑 같이 키네마스터로 편집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자, 이거는 나가서 촬영하기는 힘들 테지만 한번 이론만 볼게요. 원근법의 촬영 기법인데요. 이게 뭐죠?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인데 카메라가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정면샷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죠. 정면샷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요. 맞아요. 좀 다르죠? 느낌이. 이쪽 약간 측면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와서 영화 촬영을 할 때 학교 정문을 찍을 때 매번 이렇게 완전 앞만 보는 정면을 찍을 것이냐?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측면을 찍으면 약간 뭔가 무서운 일이 생기거나 심상치 않은 어떤 기운이 있을 때 변형된 앵글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위에서 찍은 앵글이죠. 부감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보이는 내용이 달라요. 볼까요? 여기서는 앞에 있는 거 위주로 보이니까 테이블, 통신기 뭐 이런 거 위주로 보였으면 이렇게 볼 때는 이쪽 위주로 보이죠. 이렇게 볼 때는요. 이쪽 위주로 보이잖아요. 이쪽 위주로요. 그래서 앵글별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카메라 워크의 응용에 대해서 좀 가볼게요. 자, 찍고 싶은 거를 찍고자 할 때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요. 다른 거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두르기는 안 돼요 라고 돼 있죠. 여기저기 막 흔들면서 찍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를 찍고 한참 뒤에 움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정경 풀샷은 꼭 찍으세요 라는 건데요. 정경샷이 뭐예요? 라고 하면 꽃밭이 있으면 꽃이 이렇게 있는데 꽃 하나만 딱 찍으면 이건 뭐예요? 클로즈업이죠. 근데 꽃밭은요. 이만한 앵글에 꽃이 진짜 많이 있잖아요. 그 풀샷을 꼭 찍어 놓으라는 거예요. 꽃밭이나 어떤 것들을 찍을 때
전경, 풀샷, 그 다음에 클로즈업샷. 이 두 개는 반드시 따로따로 찍어 놓으란 뜻이에요. 편집을 하다 보면 클로즈업 사이즈가 쓰일 수도 있고 풀샷 사이즈가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찍어달라 라는 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숙제가 있었어요. 3가지 앵글을 찍어달라는 거였고요. 하나당 2분을 넘기지 말라는 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동영상 소스를 핸드폰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키네마스터를 깔아서 간단한 편집을 해본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랑 한 수업 내용 OX 퀴즈 하나랑 주관식 문제 2개까지도 잘 풀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